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세운 드라마 12위가 바로 이영애 주인공의 MBC 드라마 대장금으로 57.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위는 KBS2의 최수종, 박상원, 배용준, 이승현, 최지우, 이혜영이 출연한 드라마 첫사랑 65.8%라는 말도 안 되는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드라마들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며 한류 열풍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외국인들은 K드라마를 통해 한국에 대해 알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외국인들은 한국이 그저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분단 국가로만 알고 있었을 뿐 지도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조차 몰랐는데요. 특히 중동 국가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란에서 2007년 한국의 드라마 대장금이 첫 방영됐고 당시 시청률 90%를 기록하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이와 같은 시청률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요. 2년 후에도 이란에서 한국 드라마 주몽이 방영되자 또 시청률 85%를 기록하며 이란 국민들은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에 너무나 빠져버린 나머지 한 이란 청년은 한국으로 가서 한국인 여성에게 청혼하겠다며 집안 재산인 양과 여러 가축을 팔려고 했다가 들켜서 아버지에게 혼인한 케이스도 발생했고, 급기야 한국 드라마가 이란에서 저녁 시간대에 외출 대신 집에서 가족들끼리 TV를 보는 문화까지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란에서는 한국의 삼성전자 점유율이 61.11%로 화웨이의 4배, 샤오미의 7배, 애플의 12배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을 보는 듯한 착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대신 한국은 이란에서 해마다 4조 원이 넘는 석유를 수입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이가 좋았던 한국과 이란에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란 정부가 조직적으로 계획해 한국 유조선을 납포한 지 어느덧 10일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억류를 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란이 한국 국적의 유조선을 납포한 뒤 한국이 7억 달러의 현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란이 한국 유조선을 납포한 이유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은행이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7억 달러의 이란 현금 때문이다. 이란이 돈 때문에 동맹국에 공개적인 논란을 일으킨 것은 드문 일이다. 중국조차 이란에 돈을 주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이란을 취급해 이란이 화났다 보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습니다. 이란에서 한국 정부가 동결된 이란 자금으로 구급차를 사서 보내겠다고 제안했으나 이란이 거절했다라는 국내 보도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이는 마무드 바이지 이란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마무드 바이지 비서실장은 이란 정부 누리집을 통해 한국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이란의 동결 자금과 구급차를 교환하자고 제안했다. 이란은 구급차가 필요 없다. 우리는 미국의 경제 전쟁과 압박에 맞서 3년간 이 나라를 운영했다. 우리는 구급차 몇 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국에 동결된 돈이 필요하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영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으로 구급차를 수입하기를 바란다는 이란 쪽 제안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란이 구급차 도입을 희망해와 이 부분 관련 협의도 있었다. 이란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란 국내 언론에 최 차관이 새삼스럽게 제안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전했습니다. 즉 이란이 그토록 불평했던 구급차는 한국이 아닌 이란이 먼저 요청했던 것이고, 한국 측은 이란의 구급차와 코로나19 관련 의료 장비와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보내 해당 금액만큼 동결된 자금에서 제외하고, 추후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하면 그때 한국이 모든 이런 자금을 돌려주는 방법을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이란 정부가 이렇게 한국과의 갈등이 더 커지도록 부추기고 있는 데에는 두 가지 숨겨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이 주로 한국을 상대로 남발하는 방법인데, 바로 이란 내 국내 정치 상황이 코로나로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다른 곳에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라크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을 잠재우고 안정기에 접어들었는데, 이란은 아직도 하루에 6,000명이 넘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랍뉴스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바람에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라는 제목과 함께 이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20만 1000명을 넘어섰다. 이것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이란이 가장 높은 사망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란 정부의 공식 집계보다 실제 사망자 수는 4배가 더 많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지난주에 미국과 영국에서 생산된 코로나19 백신의 수입을 신뢰할 수 없다 라고 외치며 미국산 백신과 영국산 백신의 수입을 금지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란은 이렇게 정치적 보복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미국과 영국산 백신
신의 수입마저 금지시켜버렸고 이란 국민들의 분노가 이란 정부를 향하지 않도록 한국의 유조선을 납포하는 쇼까지 벌인 것이죠. 정치적인 이유로 동맹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한순간에 훼손시키는 이란의 최근 모습은 그야말로 충격적인데요. 가만히 있을 한국이 아니죠. 이미 한국과 이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 선박이 곧 석방된다 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하키부자대 대변인은 한국 선박이 곧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이 있다 라는 기자의 질문에 사법부의 결정과 입장은 사법부 대변인을 통해서만 발표된다. 이번 일과 관계없는 무책임한 사람들의 언급은 근거가 없다. 해당 한국 선박은 페르시아만에서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켜 사법부의 지시로 억류되었으므로 재판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사정 변경은 사법부의 소관이다. 다음에 이란 정부는 한국 유조선 납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이미 이란의 정치적 속셈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한국이 납포된 한국의 선박을 구조하기 위해 이란의 청해부대를 파견하자 이란이 최대 함정인 헬기 수송함 마크린까지 파견하며 마린파워 99 훈련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란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함정으로 특공대를 태운 헬기가 마크란에 착륙하는 장면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마치 한국에 선전포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추가로 최근 한국의 신의 한 수가 나왔습니다. 최근 중동 내 이란의 유일한 우군이었던 카타르가 사우디와 극적으로 화해하면서 이란이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습니다. 사우디는 지난 2017년 친이란 성향을 문제삼아 카타르와 단교했는데 3년 7개월 만에 사우디가 카타르의 국경을 재개방했습니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아흐마드 나세르 무함마드 엘사바 쿠웨이트 외교장관은 사우디와 카타르가 영공, 육로, 해상 국경을 연다는 합의에 도달했다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란은 중동 내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버릴 위기에 처했고 같은 시기에 한국이 카타르에 이란 억류 선박 해결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최종본 외교부 1차관은 카타르를 방문해 한국 기업의 카타르 가스전 개발 참여 등 양국 간 관계 강화 및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을 뿐만 아니라 이란의 억류 중인 한국 선박과 선원 석방 지원도 카타르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카타르가 공식적으로 어떻게 한국을 도와줄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카타르는 이미 한국과 완벽한 동맹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중국과 일본을 모두 손절하고 LNG선 100척이라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규모의 수주를 한국 기업에 몰아주는가 하면 2022년 중동 최초의 월드컵을 준비 중인 카타르는 이미 한국의 도움 없이는 자신들이 월드컵을 개최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타민 카타르 국왕은 한국 기업들은 건설, 조선 분야 등에서 경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